계절. 스님에게 가을은 나눌 것이 많아 더없이 행복한 계절입니다. 한여름 땡볕이 진짜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곡식이 잘 익은 거 보면. 경운 스님은 수시로 마을 농장을 찾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아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좀 뭐 바쁘신 것 같아서 그냥 버섯도 볼 겸 이렇게 아니, 좀 왔어요, 농장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네네. 폭풍 건 조금 한풀 꺾였어요. 네. 그래갖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송이송이 고개를 내밀고 피어난 가을 표고. 봄날 꽃보다 더 설렌답니다. 송이송이 나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버섯 꽃밭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고버섯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꽃처럼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네. 그러는데 이야. 사찰 음식으로 수행을 정진하는 스님에게 표고버섯은 육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식재료. 뭐 무, 표고, 마른 버섯, 그러니까 마른 표고버섯을 넣어가지고 기본 모든 그 음식에 들어가는 기본 채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 같은 그 기본 바탕을 이렇게 딱 다듬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죠. 농사짓는 이웃을 찾아 일손도 돕고 버섯 구경에도 푹 빠져 있다 보면 넘치는 인심을 얻어서 돌아간답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됐어요. 너무 네. 많아. 네네. 바구니 좀 큰 거 가지고 오세요.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 충남 서산의 작은 마을 경운 스님이 수행 중인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여기 수행하고 또 거처하고 있는 절이고요.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제가 거하고 있는 요사체이거든요. 39 나이에 속세를 떠나온 지 언 12년. 늦은 출가 이후 이곳 진원사 도량에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누며 수행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도량에서 애지중지 보물처럼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 여기에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간장 된장을 담그기 시작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7년 차 간장까지 이렇게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장독대가 좀 아주 소담하고 작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보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향신료와 오신채를 전혀 쓰지 않으니 사찰 음식의 기본은 뭐니 해도 오래된 장맛. 뒤에 은은하게 단맛이 있어가지고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스님에게 사찰 음식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식재료 본연의 맛이 중요한 이유죠. 또 버섯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보살님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버섯 요리 맛있게 한번 제가 공양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스님은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버섯 육즙이 송골송골 많이 올라왔어요. 가을의 풍성함을 알리는 대추와 밤을 잘게 채 썬 다음 유자청을 넣고 조물조물 손맛을 더해줍니다. 유자향 가득한 생채로 표고의 속을 채운 다음 깻잎 위에 올려주면 유자청 표고 깻잎쌈이 완성됩니다. 스님의 요리 수행법은 최대한 멋내지 않은 단순하고 소박한 맛을 찾아가는 것. 전골을 만들 때도 오직 간장과 채소로만 맛을 냅니다. 그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또 기운을 내고 또 행복해하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큰 행복이지 않을까요? 기쁨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스님이 제일 반가워하는 건 사람입니다.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사장님들. 맛있는 거 한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표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표고버섯 가지고 전골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깻잎 쌈도 있어가지고 표고버섯 깻잎 쌈까지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초대했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전골 여기 접시에다가 들어가지고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언제나 속이 허하다는 이웃 중생. 유자향 많이 나죠? 네. 밤 생채예요. 네, 그게 좀 아삭아삭 씹히는 게 있어가지고 맛있죠? 저희 복 받았다고요. 제복입니다. 왜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이런 정말 저 못 먹어보던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도 제가 복이 없으면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춤추고 싶은 만큼 행복하다. 그리고 또 제가 음식 수행을 하니까 사찰 음식을 더 열심히 정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웃들이 원할 때면 언제나 한 상 차려낸다는 스님. 오늘도 이 한 끼에 중생은 허한 속과 마음을 든든. 모녀대사의 깨달음을 제일로 여기는 사찰 주지 스님답게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섭니다. 연근 좋네. 연근의 상태가 좋아요. 이럴 때 이제 요리하는 스님들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이게 요리의 절반은 좋은 식재료가 벌써 절반을 차지해요. 벌써 때깔이 다르니까 빵긋빵긋 웃고 있잖아요.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마트의 농산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필요했는지를 되새기며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한창인데 약속했던 손님들이 당도하셨네요. 아 예. 저희 왔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예. 일하려고 앞치마도 입고 왔어요. 아이고 베리 땡큐. 네. 스님이 요리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명장이에요. 그것도 부르세요. 맛이 확실히 달라요. 예. 사찰 음식 명장? 정문 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볼까요? 스님, 네. 무슨 음식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요리는요. 그 뿌리식품. 그러니까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 재료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주는대로 잘 먹기 바랍니다. 스님은 음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십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에 불교의 교리를 담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요.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음식 때문이라고요. 바깥에 학교를 보내준다는 주님 말씀에 혈발로 먹기 시작했죠. 근데 어렸을 때 먹었을 때의 그 사찰 음식은 어린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정갈하고 담백했어요. 불교대학 학보사 기자로 전국을 누비며 사찰 음식을 취재했고 미국 최고 요리학교 초청까지 받으셨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정신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사찰 음식.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먹는 행위 그 자체가 수행이라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이 공간도 실은 사찰 음식 교육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저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토란튀김, 튀김물 정도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근데 감자 넣고 온도를 잘
고온에 해야 돼, 고온에. 보시면 튀김 못에 깨를 넣거든요. 튀김 맛이 훨씬 고소해지고 스님께서 알려주신 튀김의 팁입니다. 스님 조언에 힘입어 알토란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마을에서 스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어우, 인기 짱이세요. 마을뿐이 아니라 평택시 하면 우리 정문 스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으세요. 사람도 고난을 겪으며 성숙해지듯이 겨울 추위를 견디며 맛이 더욱 깊어진 뿌리 채소들이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거듭납니다. 보는 것만큼 맛도 고급겠지요. 꽃떡해. 스님, 역시 스님이 하신 게 네,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주시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저녁 공양을 위한 가마솥밥. 처음에 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뜸 들이는 2, 3분을 제대로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태우게 되죠, 이제. 장작불로 짓는 가마솥밥의 생명은 스님 말씀대로 불 조절. 아, 오늘따라 불 잘 들어간다. 이야, 방금 끓는 소리도 환상적이고 소정이도 환상적이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설마 했던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쪽에서 탄 냄새가 나네. 탔어요? 이쪽에 약간 타는 냄새가 나. 수증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몹시 급해 보이는데 스님은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습니다. 밥은 과연 무사할까요? 스님이 왜 목에 수건을 들고 다니느냐? 요리하는 스님이니까 당연하고, 또 이처럼 이제 소뚜껑 열 때 맨손으로 뜨거우니까 목에 둘렸던 수건으로. 오면 많이 타버렸네. 아이고, 내상이 깊어 보이는데요. 오늘 좀 특이하네. 야, 오늘 그냥 그 누룽지 밥을 먹게 되겠네. 고소하겠네. 한 공기는 맛있어 보여요. 부처님한테 올릴 거야. 그럼요, 100번 지당한 말씀. 집착은 고통을 낳을 뿐이죠. 멋있다. 그 와중에도 용케 화마를 피한 밥 한 그릇을 건졌습니다.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공양을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한개 나 한 개. 무슨 일로 그리 분주하신지요? 우리 오늘 몇 사람 자지? 한 여섯 명 자는데 요 한 통 있으니까 자기 물 오늘 한 통씩만 씁니다. 없어서 존재감이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칠부람에선 물이 그렇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깎아지른 듯한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구하기 어렵기까지 하니 이토록 맑은 물의 소중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식수원이에요. 이 돌에서 돌틈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겨울에는 이게 물이 얼잖아요. 그 망치로 탁 깨잖아요. 그러면 이게 찌꺼기가 뜨잖아요. 나뭇잎이라든지. 근데 그때 기다릴 때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르잖아요. 깊은 산속 봉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렇게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싹 깔아앉잖아요. 그러면 숨을 멈추면서 물을 곱게 떠서 받는 그런 물 깃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처음부터 그리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모든 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출가부터 떼고 했는데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뭐 도망가려고 해도 이게 산중이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밤에는 무서워요. 늘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도망갈 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물을 우리가 길어왔어. 우리 PD님 다 드셨네. 오늘 여러분들 할당량의 물이니까. 저희 쓸 건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쓸 물을 저녁에는 요거 하나씩 가져가서 여기서 씻고 여기서 양치하고 우리 따로 그 샤워실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네네. 그렇게 일상은 수행이 되었습니다. 절집에서 결코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수행, 공양이죠. 배터리 안 꺼가지고. 근데 물 요거 한 번 더 씁시다. 이거 떼칠 거. 무엇 하나 풍족하지 못한 곳에 오고 보니 물 쓰듯 버리던 것도 귀하다고 합니다. 흔하디 흔한 나물마저 이곳에선 산해 진미. 무슨 나물이에요? 이건 취나물요. 네. 거기에 특별 조미료까지. 남산의 산이 여기 다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에서 자연적인 원적외선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원적외선, 그리고 공기, 음이온, 피톤치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함께 지금 양념하고 있어요. 산길에서 1시간을 소비했고 샘터에서 할당량도 채웠으니 입으로 무엇이 들어오든 반가울 때가 되긴 됐습니다. 절밥은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식사라고 하지 않아요. 공양이라고 해요. 공경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기른다고 해서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맛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양합시다.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눌러놓았던 식탐이 자꾸만 활개칩니다. 여기가 절집이라는 걸 망각할 만큼요. 잘 먹겠습니다. 그제야 풀린 봉인, 그리고 터져나오는 한마디. 세상 그 어떤 밥도둑이 부럽지 않습니다. 산중 절밥, 맛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여러 절에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밑에서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왔는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바로 공양입니다. 먹고 내려가서 밥값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칠부람 밥은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공기와 함께 먹고 그리고 바람 소리를 섞고 그리고 새 소리를 여기에 다 담아서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을 여기 담아서 함께 먹는 비빔밥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 먹어요. 밥도둑의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찰에 계신 비구니 스님께 별명이 장금이래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장금이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무성한 소문 듣고 찾아간 남양주의 작은 사찰 덕암사. 비구니 스님 홀로 머물고 있는 작은 도량입니다. 사찰이 너무나 이뻐요. 네. 저 오늘 맛있는 절밥을 좀 얻어먹으러 왔는데요. 절집은 공짜밥이 없으니까 네. 오늘 채마밥 좀 바꾸시고. 네네.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하라는 말씀. 올해 첫 상추 모종 심는 날이랍니다. 채소지만 우리가 꽃밥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심어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보기도 좋고요. 또 그걸 수확해서 나눠 먹으면 더 기쁘고 그래요. 어우, 홈이 없어서 잘하시는데요? 잘하죠. 네. 우리 또 일을 보고는 깨를 못 부려가지고. 텃밭의 채소도 꽃밭 가꾸는 마음으로 키운다는 도림 스님. 그렇게 천천히 주시면 돼요. 애들이 또 물을 주니까 좋아서 더 빵긋빵긋 웃네. 스님에게 농사는 요리의 또 다른 과정이요 시작이기도 하답니다. 스님과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상추가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스님의 아담한 정원에서는 화사한 봄꽃들이 곳곳에서 반겨줍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네. 네. 향도 좋고. 스님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목단이라고. 네네. 예. 굉장히 귀하게 생겼잖아요. 깃이 나고 붓이 나고. 스님의 도량에는 보기 좋은 꽃도 많지만 식재료인 꽃들이 대부분이죠. 금낭화라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식자재예요. 네네. 예, 어릴 때는 데쳐서 촛불주장에 묻혀 먹어도 네. 되고. 쓰임새를 잘 알아두면 꽃도 나물만큼 요긴한 식재료가 된답니다. 손맛 좋은 장금이 스님의 장독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기 오면 된장하고 간장하고 여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릇에 간장 이렇게. 고루쇠물로 담근다는 도림 스님의 비법 간장. 간장이 오래되고 좋으면 이렇게 네. 조청 색깔이 나요. 야. 네.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네. 찍어서. 일반 간장보다 안 짜죠? 네 많이 안 짜고 약간 단맛이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간장 아까 푸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체가 소금 있네요. 결정체 있죠? 네네. 예. 이거를 옛날에는 모르고 우리가 다 버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빻아서 소금으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소금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 난다는데요. 이게 수정처럼 생겼잖아요. 소금이 간장하고 모여서 수정 결정체. 굉장히 소금이 깔끔한 맛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짜면서 여기 고로쇠의 탄맛까지 배어가지고 그 맛이 여기 지금 하나에 다 이게 뭐랄까 이게 다 모여 있다고 모여 있는 것 같아요. 10년 넘은 간장에서만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귀하게 쓰시는 그렇죠. 귀하게 쓰죠. 근데 저는 막 써요. 다 이 간장을 쓰기 때문에 많이 써요. 1년에. 밑반찬도 이걸로 담고 잡채도 이걸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간장을 거의 1% 정도밖에 안 써요. 거의 이 고르쇠 간장으로 모든 99%를 한다고 보면 돼요. 고기와 오신채를 쓰지 않는 만큼 사찰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
그냥 먹어도 좋을 만큼 짜지 않은 된장의 비밀도 고로쇠 물에 있답니다. 진짜 샐러드 소스로 생된장을 써도 훌륭한 음식이 나오거든요. 스님의 고로쇠 장맛을 보려면 식재료부터 구해야 한답니다. 맛있어요. 한번 따보세요. 그 위에만 떠고 네네. 따시면 돼요. 이 부분만 따면 되죠? 네네. 환경이 안 좋은 데들이 있어요. 환경에 안 좋은 데 있으면 안 따갈까 하고 놨는데 스님들이나 음식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식자재부터 보이거든요. 어려서 네네. 이렇게 똑똑 따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아니요, 나보고 채취해가라 그랬기 때문에.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에다 오랜 시간으로 만들어진 각종 양념들, 사찰 음식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망초대 네네. 전병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산야초하고 꽃 샐러드하고. 네. 이게 아까 그 우리 고로쇠 간장이에요. 간장을 넣고 기름 넣기 전에 네네. 이 속에 베이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야 돼요.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묻히면 안 되고 이렇게 조물조물. 아이고. 이렇게 계속 조물조물하면서 간이 있게 배이게끔 이게 하는 게 정말 정성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묻힌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맛에 큰 차이를 내는 법이죠. 망초대 나무를 듬뿍 넣어 만든 메밀전병. 같은 봄나물도 색다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입맛 살려줄 비빔국수를 만들 차례 고추장은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추장에 해서 먹는데 텁텁해요. 근데 된장에 하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이 생각보다 이상으로 맛있어요. 깔끔한 된장 소스에 산야초 듬뿍 넣고 버무린 된장 비빔국수. 들어가도록. 담백하면서도 구수해서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이랍니다. 고로쇠 간장 소스로 만든 산야초 샐러드. 보기만 해도 온몸에 가득 생기가 퍼지는 듯한데요. 국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국물이. 맛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쌤들도 네. 국수 좋아해요. 근데 비구니 쌤들보다 비구 쌤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국수 하면. 스님들이 웃으신다 성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무엇 하나 지나침이 없는 조화로운 맛. 은은한 맛과 고소한 맛과 그리고 향긋한 맛들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먹는데 어느 하나 이 음식에 대해 방해하는 음식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절밥은 없어요. 요리를 잘해서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때는 그 마음이 많이 가득 실려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거든요. 절기와 기절을 담고 시간과 마음을 넣은 지혜의 밥상. 스님의 절밥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이유. 산줄기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지리산. 그 너른 품자락에 금수함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남자는 북적이는 날이 많은데요. 사찰 음식 대가 주지 스님에게 절밥을 전수받으려는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삭발할 때 골매운다고 찰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찹쌀도 귀해서 흰 찹쌀만 먹었지만 요즘은 이제 잡곡도 흔해지고 물질도 흔해지니까 영양밥으로 해서 먹습니다. 보름에 한 번 돌아오는 삭발일. 금수함 가마솥에 김이 오릅니다.
같이 넣어서 밥을 지을 거야. 돼지 감자도 이제 갈아서 물로 잡기도 하고 센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려놓은 걸 이용해서. 육식하지 않는 절집에서 콩은 일당백을 하는 식재료죠.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영양밥이지. 그냥 찰밥이 아니라 영양가 있게 이 하나만 먹어도 풍족하게. 사찰은 봄에 완두콩부터 가을 울타리콩까지 내 콩을 밥에 넣어서 먹어요. 콩물을 내서 단물을 이렇게 내줘요. 돼지 감자하고 검은 콩물하고 어우러져서 밥이 아주 맛있죠. 우리가 굳이 부족하다고 단백질이 뭐 다른 걸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콩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불가에서는 밥을 짓고 밥을 먹는 일조차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 삼는다죠. 스님들은 밥으로 공덕을 쌓습니다. 불을 잘 지피려면 스님 어디로 나무를 넣어야 될까요? 스님은 저 서울 스님이 서울 스님이라 불 때는 거 안 해봤구나. 네. 이 가운데 숨구멍을 놔둬야 돼. 가운데요? 가운데를 막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지. 그리고 이 나무가 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저 기둥으로 연기가 저 불이 다 나가버리니까 소 중앙에 오게. 매주를 쓴다던가 이럴 때는 고기는 봤지만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보다 어떻게 먹을까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 삶을 꾸리는 가장 근본적인 먹는 일에 대한 성찰로 3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밥을 짓습니다. 야나, 너는 도시에 살아서 산골 체험을 안 해봤잖아. 아니요, 저 산골 체험 열심히 해요. 시키는 건 해야 돼요. 빠르고 편하게 먹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밥상을 배우러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고. 대한 스님은 식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었습니다. 산초나 제피처럼 네. 산슈 성분이 이제 구충제 역할을 해. 얘는 그냥 순을 그냥 먹어도 돼요. 얘는 생식도 가능한 거거든. 나연아, 너 이리 와서 생식 해봐라. 이런 거 먹어봐. 어떤가? 전혀 거슬리지 않지? 진짜 엄청 고소해요. 그 약간 참깨 맛? 깨맛이나? 깨맛. 그렇구나. 엄청 고소해요. 스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거 모르고 지나가지. 모르고 지나갔어. 이거 구충제 먹을 효과가 있다니. 이걸로 그 채술에 대해서 국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맛이 깊고 시원하더라고요. 가죽으로 채술을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는 신입이라서 이제 두 달째입니다. 세 달째지. 세 달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엄마 통해서 좋은 기회로 지금 수업을 듣는데 확실히 몸에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 사찰 음식 하면 대부분 전통적이고 뭐 고루하고 옛날 음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음식이거든. 왜?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내가 수업을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와, 우리는 마트에 가면 다 있는데 너희는 가난한 나라에서나 하는 땅에서 뭘 줍고 자꾸 파고 이러냐. 네.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러지. 아니야.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건강을 챙기고 자연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청정한 땅에서 맑은 물과 햇빛, 바람을 품고 자란 재료를 구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데요. 조심해서 내려. 네. 입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먹는 한 그릇을 위한 과정이 진한합니다. 그렇지. 이파리 띄고. 이파리는 못 먹어. 지금 너무 세서. 됐어.
안 힘드세요? 그래도 해봐야지 뭔지를 아니까 저희가 배고파. 배고파. 스님에게 절밥을 짓는 건 참선이자 세상 사람과 나누는 보시. 마음과 몸의 본성을 찾는 음식을 개발하고 나누기 위해 무치고 볶고 끓이고 찌고 덮어가며 꾸준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 어디도 뭐 쓰세요? 아, 저희는 이제 소스 만들어서 죽순 상추파이 같은데 이제 바르잖아요.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하고 소금 넣고 그냥 같이 믹싱해가지고. 억수로 맛있죠? 사찰 음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료를 구하고 만드는 일부터 먹고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음식 하나가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몇 번의 손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손이 많이 것 같아요. 손이 간 만큼 맛있겠죠? 사찰 음식은 수행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가릴 때 일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밥 최고의 양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비울수록 소박하고 정갈한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된장하고 고추장. 네, 여기 가죽 다진 거. 갓 따온 참중나무 새순 쫑쫑 썰어 넣고 된장, 고추장 넣어 빚는 장떡. 오신채를 먹지 않는 스님들에게 참죽 장떡은 산중 별미랍니다. 욕심이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찰 음식은 또 스님들한테 특화가 돼 있잖아요. 스님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상추 파이 만들기 위해서 감자전 만드는데 우리밀 넣고 부침개처럼 부쳐야지. 부침개는 부치잖아요. 살살 펴바르듯이 펴서 감자를 얇고 둥글럭적하게 전병처럼 부쳐내고요. 내가 아니네 이러면서. 감자 냄새 기가 막히게 좋다. 얘는 어디 소스인데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유, 그다음에 소금, 배를 조금 갈아서 같이 넣어요. 그 위에 삶아 채친 죽순을 올리고 너무 많이 넣으면 두꺼우면 안 돼. 안 말아지니까. 그 위에 적피망과 상추를 올려줍니다. 여름은 채소가 잎의 영양분을 모으는 시기라 몸을 들뜨게 하는 열을 가라앉혀 준답니다. 한여름에 먹어야 더위를 식혀주지. 이걸 겨울에 먹어봐.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몸이 차지지. 그리고 말 때 김밥 말듯이 살 돌돌돌 해주면 돼. 그리고 얘가 됐을 때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 대한스님은 사찰 음식 하면 밥과 나물로만 차리는 심심한 채식 밥상이라는 편견을 깨는 다채롭고 맛깔나는 음식을 차려냅니다. 최고. 맛이 엄청 상큼해요. 그렇지. 불가에서는 국수를 맛있어서 스님을 미소 짓게 한다 하여 승소라 부른다죠. 국수는 수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위로였습니다. 생생한 초여름의 기운을 담은 음식의 향연.
기다림과 정성으로 정갈하고 조화롭게 한 상이 차려집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 공양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맛을 음미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삶의 이치를 깨닫고 만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이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음식이죠.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절밥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맛도 담겨 있답니다. 내가 처음에 그래도 1세대로 시작을 해서 사찰 음식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건강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찰 음식의 그 좋은 면,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성찰, 함께 먹는 거, 차별심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 싹 빠지고 그냥 얘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앞으로 후배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